자, 서면으로 보고하신 내용을 제가 좀 본 게 있어서 한번 다들 잘 준비를 하셔가지고 이 계획대로 진행하시면 좋아질 것 같습니다. 일단은 있는 대로 제가 뭐 물어볼 거 몇 가지 좀 물어볼게요. 물가 안정이 아마 앞으로 해야 될 일 중에 중요한 부분일 텐데 그렇죠? 근데 물가 안정을 위해서 우리가 세금으로 가끔씩 이렇게 물가에 예를 들면 영향을 주거나 조정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유류세 이런 경우가 대표적인데 하여튼 두 가지 방식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소위 조세 지출을 조정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석유류에 대한 세금을 부과할 거냐 말 거냐 아니면 낮출 거냐 올릴 거냐. 근데 이렇게 하는 경우하고 또 한 가지는 그 세금을 그대로 걷어서 예를 들면 물가 부담이 크면은 일종의 환급을 해주거나 지원을 해주거나 이럴 수도 있잖아요. 즉 재정 지출 방식으로 할 수도 있는 건데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소위 양극화. 잘 되는 사람은 너무 잘 되고 못 되는 사람은 죽을 지경이고 이게 점점 더 심해지니까 이 양극화 극복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 사회의 중요한 정책 과제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물론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겠지만 판단을 한번 해봐야죠. 예를 들면 석유 소비세를 유류 소비세를 일률적으로 줄일 거냐 아니면 그냥 들어오는 세입 중에 일부를 다시 환급 또는 뭐 바우처 뭐 이런 형태로 지원할 거냐. 근데 이게 재정 지출 형태로 하는 게 양극화 완화나 소득 재분배는 효과가 있잖아, 그죠? 네. 그리고 조세의 또는 재정의 본질적 기능 중에 하나가 이 소득 재분배, 2차 재분배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점들을 좀 고려를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딱 요 예를 드는 게 아니라, 네. 하여튼 우리가 모든 정책을 수립할 때 기본적으로 우리가 국가 균형 발전 중요하면 어떻게 하면 지방에 대해 더 인센티브를 줄 거냐, 지방으로 더 유인할 거냐 고민해야 되는 것처럼 이제 모든 정책을 할 때 그걸 고민해야죠. 또 양극화 이거 똑같은 문제인데 재정 정책을 수립하거나 조세 정책을 판단할 때 끊임없이 그 고민을 해야 된다. 재정을 늘리고 줄이고 이것도 중요한데 그 점을 좀 전체적으로 국가 정책에서 고민을 좀 해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이건 하나의 예고요. 공공기관 혁신이라고 하는 항목들이 하나 있던데 보니까 공공기관 혁신의 핵심은 제가 이번에도 이렇게 보니까 여기 공공기관장들도 많이 오셨을 텐데 거의 똑같은데 왜 저걸 나눠가지고 대표를 2명씩이나 두고 그럴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경우가 꽤 많더라고요. 공공기관을 효율적으로 재편성하는 문제도 이 정책 과제 중에 하나이긴 할 텐데 네. 이게 기재부 소관입니까? 전체 관리하는 가이드라인 기준 만들고 하는 기재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재부 소관이. 네. 그래서 그것도 속도를 좀 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전략수출금융기금 이걸 이제 이번에 만들어 보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 아마 국민들께서 저건 뭐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이게 핵심 요지는 그거죠. 예를 들면 국가가 재정을 투입하거나 국가 영향을 투입해서 무슨 대규모 전략 수출을 해냈다. 네. 라고 하면 그 결국은 특정 기업 한두 군데가 혜택을 다 가지는 시스템입니다. 현재까지는. 네. 근데 뭐 거기에다 우리가 대응 구매를 한다든지 무슨 뭐 외교적 지원을 한다든지 네. 뭐 ODA 지원을 한다든지 네. 뭐 무슨 EDC 폰가 뭐 이렇게 대출 네. 장기 저리 대출을 해준다든지. 하여튼 이거는 국민 세금이잖아요. 국민 세금을 엄청나게 들여가지고 대규모 국가 간 또 국제 거래가 이루어지면 혜택은 특정 기업 어떤 소수가 보는 상황이 발생하니까 이 중에 일부는 좀 환수를 좀 하자. 네. 기금으로. 그래서 그걸
전 국민을 위해 쓰든지 뭐 해당 산업 발전을 쓰든지 하자. 그게 이제 이 지금 생각하는 전략 수출 금융 기금인 거죠. 네, 맞습니다. 네. 대통령. 이것도 좀 속도를 내서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속도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아마 국제 거래에서 지금까지 다 기업들이 개별적으로 개인들이 해 왔는데 네. 이제는 사실은 국가 간 전쟁 비슷한 상황이 돼 가지고 국가가 역할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오죠. 네. 그럼 국가의 지출도 늘어나니까 그걸 어떻게 공평하게 분담하고 또 공평하게 그 이익을 누릴지 좀 깊이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아마 우리 이 장면을 지켜보시는 국민들 중에는 이게 뭐 대체적으로 잘 알겠지만 성장률과 잠재 성장률이 좀 저게 뭔가 싶을 수도 있긴 하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을 하면 정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최대치. 네. 근데 그게 잠재 성장률인데 이건 체계적으로 떨어진다. 인구가 감소하고 네. 뭐 등등으로 또 그게 올라갈 수 있는 요인 중에 하나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기술 발전, 생산성 향상 뭐 그런 거겠죠. 네. 그걸 높이기 위해서는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그게 못 미치게 성장률 지금 몇 년 동안 계속 잠재 성장률에도 못 미치는 성장을 해왔던 거죠. 네, 지금 잠재 성장률이 금년만 해도 그 1% 후반인데 0.9% 정도니까 반 정도도 지금 못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그 잠재 성장률도 매우 낮은데 그나마 절반 정도 떨어지는. 네. 그건 사실 제 정책 운용의 부족함 때문이죠, 사실은. 네. 그러니까 이 하반기 지금 새 정부 들어서서 몇 가지의 조치만으로도 지금 이렇게 급반등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예, 3, 4분기에 1.3%만 해도 벌써 이제 1.8%를 근접을 많이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내년도에는 1.8% 플러스 알파에서 네. 잠재 성장 수준을 넘어서는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확장 재정 정책, 재정 지출을 좀 늘리는 정책을 하고 있는 거죠. 네네. 내년에도 올해 정도 규모로 확장 재정 정책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내년에는 조금 완화된 상태도 괜찮습니까? 저희들이 만약에 성장이 좋아져서 세입 여건이 좋아지면은 확장을 하더라도 국채 발행에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적자도 줄일 수 있고 또 국채 발행, 국채 증가 규모도 줄일 수 있으면서 저희들이 필요한 쪽에는 또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초혁신 경제 성장이라든지 AI 투자라든지 이렇게 투자를 네. 더 확대할 수 있습니다. 내년까 사실 이제 내년 예산을 이미 만들었고 네. 내후년 예산도 확장 재정 정책을 해야 될 상황인 거죠. 기본적으로는. 네, 지금 뭐 저희들 경제 이 잠재 성장률을 반등시키려고 하면은 기술 개발이라든지 또 노동 생산성을 높인다든지 투자를 늘려야 됩니다. 지금 상태는 너무 바닥에다가 계속 하향 곡선을 긋기 때문에 이거를 바닥을 찍게 하거나 아니면 네. 우상향으로 커브를 그리려면 국가의 노력이 필요한 거죠. 네. 결국은 확장 재정 정책을 당분간은 할 수밖에 없다. 네, 그렇습니다. 다만 이제 성장률이 회복이 되면 상당 부분을 세수로 네, 세수로. 조세 수입으로 커버할 수 있고 국채 발행은 줄어들게 됩니다. 그 13페이지에 다 가지고 계시죠, 이거? 네, 다 들고 있습니다. 13페이지에 첨단 산업 분야에 대한 규제 혁신으로 이거를 지금 일종의 금산 분리는 그대로 지키는데 대규모 초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특례 규정을 만든다 그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대통령. 지금 저희들이 뭐 금산분리라는 게 원래 산업이 금융을 지배한다는 그런 정신인데 거기는 전혀 저희들이 손을 대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이제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자금 조달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금융적인 측면에서 좀 규제를 완화해주겠다는 그런 측면. 네. 그리고 여기 보면 경제 형벌 합리화 TF가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속도를 좀 내야 될 겁니다. 이게 자주 말씀드리는 거긴 한데 국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 형벌, 뭐 과징금, 과태료, 아니면 행정처분 뭐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형벌 법률이 법규가 너무 많아요. 이 독일의 3배 정도 된다고 합니다. 독일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큰 나라인데도 형벌 조항이 대개 한 800개 이내. 근데 우리나라는 2,800개쯤 된다고 해요. 2,700, 800개쯤 된다고 합니다. 뭐든지 그냥 다 형처벌하는 걸로. 근데 이게 경제 분야는 사실 돈 벌기 위해서 법률을 어기는 경우에 이거를 처벌을 해봐야 그 사장이 처벌되는 것도 아니고 이익 보는 사람이 처벌받는 게 아니고 무슨 실무 책임자 처벌받는데도 한 5, 6년씩 걸리고 그 수사하고 재판하고 하느라고 국가 영향을 엄청나게 소진하는데 아무런 제재 효과가 사실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데 경제 제재를 해야 된다. 네. 이번에 무슨 팡인가 거기 그런데도 막 어기잖아요. 그 사람도 처벌 전혀 두렵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는 합당한 경제적 부담을 지어줘야 어떤 게 더 경제적으로 손실이고 이익인가를 이렇게 판단하게 되죠. 네, 대통령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시중에서는 그냥 교도소 갔다 와서 뭐 한 3년 살다 오면은 뭐 몇십억, 몇백억 뭐 그걸로 살겠다. 그냥 더 가자. 뭐 이런 우스갯소리도 있지 않습니까? 경상도 분이 내가 들어가자고 왜 네, 그 말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지 않게 그러니까 이 경제 영역, 경제 활동 영역은 경제적 제재를 가해야지. 네. 그래서 형사 처벌이라고 하는 게 도움도 안 되는데 국가 역량만 소진하니까. 근데 이거 바꾸기로 한 거잖아요. 네, 속도를 내서 확실하게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TF를 만들었으면 네. 속도를 좀 내자. 속도가 생명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